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그란투리스모 시리즈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란투리스모라는 프랜차이즈가 자동차 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후반에는 영화에 대한 배경 이야기도 잠깐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란투리스모 시리즈가 레이싱 게임 역사에 남을 기록들을 연달아 세우면서 자동차 관련 업체들에서 이 시리즈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레이싱을 구현하는 게임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상호보완적인 마케팅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유명 레이스 대회에 출전하는 경주차나 서킷 등을 게임 내에 구현하고 실제 대회에서는 그란투리스모의 로고를 홍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죠. 일본 최대의 GT 레이스인 슈퍼GT, 드리프트 시합인 D1 그랑프리, 미국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 르망24시, 뉘르브르크링 24시 등 유명 대회가 그란투리스모와의 협업을 진행했죠. 푸조, 아우디, 닛산, BMW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들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실제 레이싱 드라이버들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9연속 WRC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세바스티앙 로브는 르망24시에 출전할 때 코스를 숙지하기 위해 그란투리스모 4를 이용했고 그 덕분에 실제 경기에서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로브는 이후 그란투리스모 5에 수록된 랠리 챌린지의 주인공으로 나타났죠. 로브뿐 아니라 다양한 드라이버들이 그란투리스모의 파트너십을 거쳤습니다. 나스카 드라이버 제프 고든, F1 드라이버 세바스티안 베텔과 루이스 해밀턴이 대표적이죠. 특히 해밀턴은 여전히 그란투리스모 시리즈의 앰베서더로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실제 자동차 업계와의 파트너십은 그란투리스모의 제작진들이 실제 자동차의 개발에 관여하는 계기로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튜닝 회사 파워하우스 어뮤즈의 S2000 GT1이었습니다. S2000에 터보를 장착하고 엔진 배기량을 2.3L까지 키웠으며 7단 시퀀셜 변속기를 장착해 어마무시한 트랙카로 거듭난 S2000 GT1의 바디킷은 어뮤즈 엔지니어들과 그란투리스모 개발진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디자인된 작품이죠. 완성차 업체와도 협업했습니다. 2007년 출시한 닛산 R35 GTR에는 굳이 비교하자면 현대 N 차량의 N모드와 같은 개념의 멀티펑션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수온과 유온, 유압, 전후륜 토크 배분, 부스트업 등 주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구현한 것도 바로 그란투리스모 제작진들입니다. 한편 그란투리스모의 콘셉트를 구현해준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트로엔과의 협업이었습니다. 시트로엔에 재직 중이던 일본인 디자이너 야마모토 타쿠미와 그란투리스모의 야마우치 카즈노리 디렉터가 서로 친구였던 덕분이었죠. 야마모토와 야마우치의 협력은 2003년부터 추진되었던 일이었는데 이것이 시트로엔을 통해 본격화된 것이 바로 2008년이었던 거죠. 야마우치의 아이디어가 더해진 야마모토의 디자인 콘셉트 초안이 시트로엔 본사에 제출되었고 시트로엔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 차량의 생산까지 이르렀습니다. 시트로엔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스포츠카 GT 바이 시트로엔의 탄생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현존하는 모든 기술을 다 때려 넣은 지구상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위해 무려 레드불 레이싱 F1 팀과의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이 협력을 통해 탄생한 레드불 X2010은 공기역학의 마술사 레드불 F1 팀 테크니컬 디렉터 에드리언 유이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X2010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바스티안 베텔이 진행한 첫 시뮬레이션 주행에서 2010년 당시 스스카 서킷의 코스 레코드를 20초나 단축해버렸거든요. 3.0L V6 트윈터보 엔진이 내뿜는 최고 출력은 1500마력 이상, 최고 속도는 시속 450km 이상, 최대 횡가속도 8.75G를 기록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와버린 겁니다. 당연히 실제로 나오진 못했습니다. 이를 버틸 만한 드라이버도 타이어도 없었거든요. 시리즈 15주년을 맞이한 2013년부터는 그란투리스모가 주관하는 버추얼 레이스카 제작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비전 그란투리스모였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란투리스모를 디자인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야마우치 카즈노리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메르세데스 벤츠, BMW, 닛산, 미쓰비시, 폭스바겐, 부가티, 맥라렌 등 수많은 브랜드가 비전 GT란 이름 아래에 콘셉트카를 공개했고 이 중엔 당연히 현대차도 있었습니다. N2025 비전 그란투리스모가 바로 이 프로젝트로 탄생한 결과물이죠. 비전 그란투리스모 역시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존의 양산차나 콘셉트카를 레이스 버전으로 새롭게 꾸민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비전 그란투리스모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슈퍼카나 하이퍼카를 제작해 실제 주행이나 판매까지 진행한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부가티 비전 그란투리스모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부가티 시론, 얼티밋 비전 그란투리스모를 토대로 만든 맥라렌 솔로스 GT가 대표적이죠. 물론 아우디나 포르쉐처럼 비전 그란투리스모 그 자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비전 그란투리스모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만간 제네시스도 비전 GT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콘셉트카를 선보일 예정이죠.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도 물론 게임에서 현실로 또는 현실에서 게임으로 넘어간 것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이 사실상 진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바로 그란투리스모가 실제 모터스포츠에까지 발을 들인 부분이거든요. 시리즈 총괄 디렉터 야마우치 카즈노리는 이전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엄청난 자동차 덕후였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게임을 만들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레이싱 게임을 제작한 것을 넘어서 한때는 본인이 실제 레이싱 드라이버로서 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독일에서 열린 뉘르부르크링 4시간 레이스에 참가해 클래스 우승했던 걸 시작으로 동년 12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썬더힐 25cc 레이스 완주, 2010년부터는 뉘르부르크링 24시 레이스에 첫 도전해 2016년까지 전경기 완주 및 2회 우승 기록을 거두게 됩니다. 게임을 통해 실제 레이서로 거듭난다는 야마우치 본인이 꿈꿨던 비전을 실제로 이뤄낸 셈이죠. 그런데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비슷한 아이디어가 일찍이 구상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싱 게임 유저를 실제 레이싱 드라이버로 양성하는 GT 아카데미 프로젝트였죠. 영화는 바로 이 드라이버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 유저가 실제 레이서가 된다니 이야기를 전개하는 소재로는 꽤 흥미로운 부분이긴 하죠. 이를 고안한 인물은 닛산 유럽법인의 임원이었던 데런 콕스였습니다. 2006년 콕스는 차세대 레이싱 드라이버를 교육하는 첫 번째 단계에 그란투리스모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콕스는 즉시 닛산과 그란투리스모 제작진과의 협업을 추진했고 닛산 모터스포츠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2008년 GT 아카데미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올랜도 블룸이 연기한 데니 무어란 인물의 모티브가 바로 이 데런 콕스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GT 아카데미는 한국에서 진행되진 않았지만 한국인이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적은 있었습니다. 일본 대회를 거쳐 CJ 슈퍼레이스에서 활동했던 이정우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GT 아카데미는 닛산이 글로벌 모터스포츠 정책을 변경하고 투자를 줄이면서 2018년을 끝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GT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예선 기간 중 그란투리스모 게임 내 온라인 서버에서 상위 성적을 기록한 랭커를 모집합니다. 이 랭커들은 실제 장소에 모여서 실제 드라이버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과 선발 과정을 거치고 상위 입상자들이 월드 파이널로 가서 최종 후보를 가리는, 그러니까 대충 쇼미더머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힙합이 아니라 레이싱인 거고. 영화의 주인공인 잔 마든보로 역시 GT 아카데미를 통해 레이싱 드라이버로 거듭난 실제 주인공이에요. 뭔가 영화 예고편만 보면 잔이 최초의 우승자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루카스 오도네즈, 조던 트레송에 이은 세 번째 시즌 우승자입니다. 하지만 당시 19세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거뒀다는 점에서는 잔은 분명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잔은 GT 아카데미 우승과 동시에 닛산 팩토리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어요. 영화 예고편을 보면 잔이 아카데미가 아닌 실제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아마 우승자로 선발된 뒤 실제 레이스에 나가는 것까지 영화에서 다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란투리스모 영화는 GT 아카데미와 잔 마든보로라는 소재를 가져다 쓴 실화 기반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드라마틱한 줄거리를 위해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많이 넣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도 100% 논픽션 실화라기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실화 기반의 픽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무조건 허구를 다루는 것만 아닐 테죠. 예고편 일부 장면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면 그란투리스모 영화 개봉이 코앞이겠죠. 그란투리스모 영화와 관련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은 영화를 직접 보고 온 뒤에 마저 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봅시다. 안녕!